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에 대해서 선고를 듣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항소 가능성을 열어줬고요. 또 기본 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심판인 겁니까? 네, 이제 일단은 법정형으로서는 낮은 형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법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면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실은 낮지 않은 형이지만 네. 이것이 오늘의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만 이상이 돼도 다른 형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내가 뺏길 수 있다라는 것은 100만 원이 기본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인데 공직선거법은 또 기한이 있습니다. 네. 기한 내에 이것을 기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고요. 네.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면은 금고라고 저희는 하죠. 징역형, 금고형 그런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더 의미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2심과 3심이 남아있다. 즉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즉 대법원에서 현재의 판결대로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 바와 같이 지금은 1심입니다. 네. 1심이고 지금 이 대표도 항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선거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은 향후에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는 것이고 대선에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면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의 초유의 관심사인데 그러면 대선 후보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법원이 과연 확정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좀 선고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심이니까 네. 1심, 2심, 3심까지 하고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이 현재는 병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병합이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선거 때 보전받은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비용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비용은?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네. 사법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441억 원 이 보전을 받는 것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고 네. 대표가 개인으로 낸 돈이 3억이 더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434억이 있다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지금 434억을 그대로 보전을 토해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큰
최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대 야당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현재는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뭐 3심까지 끝나고 나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건 후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왔던 1심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김문기 씨와 관련된 내용과 이 백현동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이게 좀 나눠져 있죠.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부만 또 유죄고 일부만 무죄더라고요. 지금 이게 오늘 속보로 계속 떠가지고요. 네. 김문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속보들이 떴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허위사실이지만 공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 사건은 일부 무죄인 거죠. 일부 무죄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것이 해외 출장 중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고 그래서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을 인정해 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성남시장 때 재직했을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예. 즉 처음에는 이제 고 김문기 씨죠.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라고 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다 모른다라는 건 굉장히 정성적인 인지적인 느낌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 걸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골프를 치러 갔고 거기에 사진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을 합성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말 성남시장 때는 모를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많은 직원들을 다 알 수 없기 많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골프를 함께 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지만 성남시장에 재직했을 시절에는 몰랐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네, 됐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삼겠다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죠.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일단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지만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네. 그 증인들이 그 누구도 국토부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찾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당한 증거도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유죄가 됐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벌금형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1년이나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위중하다고 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여기에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대선을 준비하시는 대선 후보자시고 대선에 가장 지금 위치에 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고 양형을 기준을 생각을 해서 보통의 벌금보다는 더 엄격한 수준으로 양형을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직선거법상에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공표했을 때 허위로 공표했을 때 문제가 네네.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중하게 봤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네. 이것이 과연 허위 사실인가? 음. 그리고 허위 사실이라면 의도가 있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의도가 있었다면 당선의 목적으로 있었는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정도가 지나서 지금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빨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건이 한 4가지가 있고 그리고 4가지가 수원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 병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환을 했을 때에 네.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아. 것들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되시기 전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불복 여부죠. 앞서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소하게 될 것이다. 네. 항소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잘 느낌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항소하게 될 것이다는 2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검찰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아하. 하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의미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징역 왜냐하면 1년이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높은 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를 한다는 것이고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조만간 항소 여부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것 같고요. 네.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이 선고는 1심이다. 네. 즉 2심도 남아 있고 대법원도 남아 있다. 즉 1심과 2심, 2심과 3심을 지나면서 이 부분이 그럼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벌금형으로 나왔던 많은 재판 중에 하나가 100만 원 이상이었는데 80만 원으로 네. 돼서 유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궁금한 건 이것이 어느 정도 낮춰질 수 있는가, 가능성은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원은 1심과 2심과 3심이 똑같은 결론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런데 보통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의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건 2심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3심은 아예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요. 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한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것만 인정을 했지만 그렇죠.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거의 다 허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 같은 경우를 2심에서 뒤집자고 한다면 네. 그러면 새로운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이 됐어요. 2년 2개월이나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선고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4개의 재판 중에서 네. 첫 번째 거가 나온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위증교사 관련돼서는 열흘 뒤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심판이 나오면? 사실은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원래는. 다른 것들이니까. 네.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위증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유죄가 나왔어요. 아, 그런데 위증교사에 대한 유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 위증교사도 교사를 해야 되거든요. 교사는 쉽게 말하면 시키는 거예요. 너 위증을 거짓말해. 해라. 예. 뭐 이런 근데 거죠? 그 위증을 하라고 시켰는지 부분이 여기서는 쟁점이에요. 이 판단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기준이 돼서 이제 상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고요. 네. 다른 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금고형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금만 되지 않는 것이지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제 어제 나왔죠. 벌금형이 150만 원이 네. 나왔습니다. 이런 유죄 판결이 이제 과거 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어제 받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되려면 그것을 알았는지 여부인데 그 알았는지에 대한 연관고리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알았는지와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카드를 썼거나 누구를 시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김혜경 여사가 이미 유죄를 받았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법원이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가족관계 네, 등등이 네.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중계 부분입니다. 이 국민의 알 권리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생중계 가능성이 얘기가 됐지만 허용하지 않았고 다음 위증교사 사건에도 또 이제 요청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생중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예를 들면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인정을 안 해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생중계를 했는데 그럼 지지자들이 더 몰리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법원도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것도 생중계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오늘 1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네. 같긴 합니다. 지금 유죄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 부분이었는데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에서 조금은 나눠져서 답이 나왔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김문기 씨와 관련되어서는 골프도 같이 친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되어서는 사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골프를 함께 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 유죄다,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네. 한 부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줬어요. 네. 근데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주면서 얘기를 한 것이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증거를 봤을 때에도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들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심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제 자격을 상실하고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지금 당대표도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입지에서 된 건데 이건 또 다른 겁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꼭 의원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왔고 네. 결국은 오늘 판결이 1심이지만 나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면 당 내부에서도 아마 조금 압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가지고 가겠는데 당대표직을 꼭 안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네. 당대표는 원외 당대표도 있고 원내 당대표도 있고 꼭 의원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유죄가 나면 의원직은 상실하겠지만 당대표직이랑은 상관은 없거든요. 하지만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에서는 1심이 나왔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흘 뒤에 나올 것이고 근데 또 하나 두 개가 남은 것이 대장동과 성남 FC 건이 하나가 네. 있고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두 건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일단 그 부분들이 이제 네. 증거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 유리했다가 그렇죠, 불리했다가 변했죠.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아마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물증과 인증이 있는데 인증은 그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북 송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서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사법부 판단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본인들의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 법원에 출두하시면서 법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 가서 또 법대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의 판단에 맞춰서 판단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1심만 끝났지만 2심,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또 한번 다시 네. 질문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거 같아요. 과연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데 보통 지금 1심 나오는데 2년 2개월이나 걸렸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려야 결론이 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년. 네,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원래는 1심까지가 더 길고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심까지가 길고 2심, 3심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고 네. 2심 같은 경우에도 아마 판단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심까지 가기에는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지금 재판부의 양형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서 방송을 매체로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양형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이것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즉 이제 허위 사실 공표라는 부분이 좀 위중한 이유가 방송 매체를 이용했다. 이 부분을 네. 좀 더 심하게 본 거거든요. 네, 방송 매체를 이용을 했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됐다.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선거법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엄격하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백현동 관련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흘 뒤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이냐. 지금 검찰 중에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검찰에서는 가장 최고의 구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역 3년이면 굉장히 높은 구형을 했고요. 네. 징역 3년을 보통 구형을 해도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구형하는 것의 절반 정도의 이제 선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건에서도 과연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징역이 3년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집행유예가 나와도 물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의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도 일반적인 징역은 다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열흘 정도 뒤면 다른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재판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대장동과 성남 FC 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건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장동과 성남 FC 역시도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대장동이랑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령 같은 경우들이 네. 있고요. 횡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증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누구한테까지 갔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 돈이 흘러간 곳이 이쪽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뭐 돈은 어디든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재판은 돈이 흘러가는 곳으로 결정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 위증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다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받았던 선거 비용 보전 부분도 역시는 다시 돌려받아야 될 수 있다. 대법원이 확정되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전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거의 343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돈이고 이 부분을 반납을 당장 해야 된다면 네.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 확정되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죄가 나오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 이제 이 벌금형 100만 원 선에서 네. 대부분이 예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100만 원이 넘을 것이면 아니면 아예 무죄가 나올지 이런 거에 고민을 하다가 징역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왜 허위 사실 공표가 이렇게 좀 중요한 벌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거죠. 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였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법원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네. 엄격하게 판단을 했고 여기서 봐야 되지만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료를 고려해야 되지만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우리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고 민의를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양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선고 재판을 할 때 보면 이제 판사들이 볼 때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까? 반영이 안 돼야죠. 반영이 안 돼야지 사법부가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판사들의 정보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네. 판사들도 압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서 판사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때 많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법대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겁니다. 1심, 2심 같은 경우하고 3심은 좀 다른 거죠. 법리만 따르느냐 아니면 증거 부분을 따르느냐 이 부분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1심이랑 2심에서는 증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이 증거를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3심은 증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법리만 판단을 해주는 거라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2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뭐 반론이나 아무래도, 증거를 네. 낼 수 있다. 아무래도 2심은 원래 무조건 낼 수 당연히 낼 있는 수 있고. 거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1심에서 기초사실관계를 가장 많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초사실관계가 생성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적겠다는 얘기이지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3심은 못 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에도 아마
1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고 김문기 씨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유죄가 나왔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백현동 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의 반론을 더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마 백현동 관련되어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익을 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다툴 때 이익을 줄 수 있었나? 돈이 얼마나 여기와 관련되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전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압박을 받아서 이것을 산 것이지 내가 할 이유가 없었다. 용도 변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은 용도 변경 같은 데에는 지금 재판부 설명서에 나오지만 네.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아닌 국토부에서 이것을 압력을 행사한다고 과연 허가권자의 허가를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계속 그동안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아냐 모르느냐도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거의 주관성을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여기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시장한테 연락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했겠죠. 서울시에 있는. 네.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기준을 과연 위협을 받았는지는 그러면 스스로 받은 사람을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재판에서 나왔던 공무원들은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는 기준은 직접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기준이 아니라 연락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저희와 관련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서 본인이 이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거 선거 당선과는 무관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거 당선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공선법 위반이 되려면 선거 당선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은 이 일반 죄 중에서 목적범이 있고 목적범이 아닌 것이 있는데 네. 이 공선법은 목적범입니다.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 얘기해요.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 당선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게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거 당선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선거 당선의 목적이 있다라고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닌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대선 후보를 뽑았을 때 백현동과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아니면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왜냐하면 이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네. 굉장히 작은 포인트 차이로 낙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과연 낙선이 됐을까? 아하. 당선이 됐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 표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으면은 목적에 대해서 인정을 못할 수 있지만 정말 작은 포인트로 이제 선거가 뒤바뀐 거죠.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즉 선거와 관련돼 있고 이게 당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그만큼 위중하다라고 이 재판부는 봤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징역 또 2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벌금형보다 상당히 높은 네. 양형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됐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네. 생중계 앞서서 자기가 질문 드렸잖아요. 이 생중계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이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 있고 하지만 생중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재판관들이 부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내가 하는 판단 하나하나에 네.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대로 반대하는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압박이라서 안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법원의 재판은 그 누구나 가서 방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원래는 부담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유의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중계를 했을 때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생길 수 있을까 봐 법원이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의 압박보다는 위험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아, 여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과 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유명 연예인이 경찰에 가야 되는데 경찰에서 폴리스 라인을 안 친 것도 네. 폴리스 라인을 쳤을 때 너무 거기 앞에서 보도본부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위험이 있을까 봐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안전 여부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법 쪽에 있는 분들이 특히 판사의 직업 중에서 영장실질심사 판사들이 가장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맞습니까? 판사님들은 다 힘드시죠. 네. 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즉 구속 네, 여부를 저는 결정할 수밖에 없기 좀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좀 판사님들이라든지 검사님들에 대해서는 좀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새 기사 보면은 형사 몇 부, 네. 가로치고 누구 누구 판사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만 치면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어떤 인명인지 네, 다 나오죠.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 보도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연결을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재판부의 결론 내용도 나오고 이 2년 2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 빠르게 원래 심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대법원보다 2심이 얼마나 걸릴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2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생각하고 다시 사실관계를 수립하고 상대방 얘기도 다 듣고 그러려면은 3심보다는 2심에서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심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